오늘 세르데이 나이메 이벤트 1620명이 함께 했어요. 400석 빼고 다 팔렸다. 티켓 가격 더럽게 비싼데 여전히 WWE 잘 팔려요. 그래서 쇼 퀄리티가 오늘 좀 많이 좋았으면 하는데 과연 좋을 수 있을지 고민이었습니다만 나쁘지 않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1600명이면 그래도 진짜 많이 온다. 여전히 쇼가 인기가 많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경기 6인 여성 태그팀 매치가 있었는데 오늘 제가 한 경기 빼고 다 맞췄죠. 그래서 6인 태그팀 매치 일단은 결말이 마음에 들어요. 오늘 마이클 잭슨 코스플레이 하고 나온 제이드 카길과 아이들인데 이 제이드 카길과 아이들 어째서 카길 곁에서 조수 노릇을 하고 있는지 그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은 어쨌든 호흡이 꽤나 잘 맞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잘 맞는 호흡을 통해서 오늘 또 경기를 가져가는 모습까지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생각보다 이 태그팀들이 마음에 들어요. 제이드 카길과 아이들이 생각보다 마음에 들고 경기가 또 6인 태그팀 매치가 호흡이 빠르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재밌을 것이다. 이들에게 기대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경기 시작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역시나 생각보다 빠른 호흡으로 재미가 있었고요. 이 아이들이 오늘 잘했다. 카길과 아이들에서 이 비펩도 생각보다 괜찮았고 오늘 미친이 오늘 이 시청자들에게서 굉장히 극찬받았거든요. 미친이 다 안에 굉장히 호응이 좋았는데 그도 그럴 것이 이 미친이 오늘 중간에 포이즌 라나도 넣었고요. 포이즌 라나 후에 이제 스타일스 클래시 이제 같은 AJ 스타일스하고 팩션에 있었기 때문에 이 떠나간 친구를 기리기 위해서 스타일스 클래시까지 넣으면서 미친이 오늘 정말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결말이 마음에 드는 게요. 일단은 제이드 카길이 승리했다는 게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왜냐면은 이 카길이 레슬매니아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리아 리플리를 직접 핀폴로 따내면서 나도 할만해, 나도 좀 쳐, 나도 너를 상대로 3카운트 따낼 수 있어 라는 것을 이번 세럼에서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 샬럿 플레어하고 화해하는 데는 성공을 한 리아 리플리지만 경기를 승리하는 데는 실패하게 되면서 리아 리플리의 서사도 나쁘지 않다. 이제 샬럿하고 사이도 좋아졌지만 반대로 경기는 패배하게 되는 리아 리플리 개인의 서사도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도 좋았고 마이클 잭슨 코스플레이도 좋았고 결말까지 오늘 오프너 경기 6인 여성 태그팀 매치 굉장히 좋았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제대로 된 여성 경기가 이거밖에 없었죠. 그렇죠. 네. 그래야 이탈리아에서 지지. 그것도 맞죠. 예. 그래서 좀 리아 리플리가 방어를 할 것으로 보이긴 하죠. 이탈리아가. 그래서 어떤 결말이 기다리게 될지 클래싱 이탈리아 제가 중계하게 되는데 넷플릭스로 어떤 결말을 맞이할지 너무나도 기대가 되는 다음 주에 피엘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성 경기 싱글 매치 솔 루카 대 베키 린치. 이게 인터컨티넨탈 챔피언십 넌타이틀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넌타이틀전이면 솔 루카가 이겨서 챔피언십 기회를 얻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가 됐는데 결국에 결말이 솔 루카가 이기긴 했어요. 이기긴 했는데 경기 시작하자마자 소울 스네처를 맞기 싫은 베키 린치가 제시카 심판을 당기면서 결국에 이 제시카 심판이 이 소울 스네처를 하려는 뒷발에 치이게 되면서 DQ가 나게 되었고 그 DQ로 인해서 솔 루카가 승리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경기 시간이 짧냐, 왜 이렇게 결말을 이상하게 내냐 이렇게 사람들이 말이 많았는데 이 경기 그냥 짧게 DQ로 끝내. 대신에 클래싱 이탈리아에서 AS 해줄게. 이날 경기 시간 많이 줄 테니까 이날 그냥 짧게 끝내자. 약간 이렇게 된 것 같아. 왜냐면 3경기를 길고 재밌게 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짧게 대충 끝낸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오늘 최악의 경기라고 할 수 있겠고 근데 의도한 최악의 경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둘은 이탈리아에서 제대로 보여줄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베키 린치가 니가이디스한테 왜 내 패배야 이런 게 어딨어 이렇게 항의했는데 심판을 찬 거는 솔루카인데 왜 내가 패배냐 이렇게 따지다가 오히려 니가이디스가 좋은 질문이야. 너 아까 경기의 결과로 인해서 우리는 클래싱 이탈리아에서 너와 솔루카의 여성 인터컨티넨탈십 매치를 부킹하기로 했어. 그래서 이제 베키 린치 다음 주말 클래싱 이탈리아에서 장시간에 여성 인터컨티넨탈 챔피언십 치를 것으로 보여요. 그 다음에 펜타고 2단 페이지 인터컨티넨탈 챔피언십이 제대로 열렸죠. 아주 제대로 열렸어요. 아주. 그래서 저희는 정말 이 경기가 메인 이벤트가 될 거라고 믿었던 게 경기 퀄리티가 너무 개쩔 것 같았거든. 근데 메인 이벤트가 아니었고 세 번째 경기로 열렸습니다. 펜타 로우에서 도미닉을 꺾고 83일자 8차 방어전이었는데 오늘 위성 문제가 살짝 있었습니다만은 조속히 해결되면서 경기 시작하면서는 화면이 제대로 나왔어요. 그래서 펜타가 가끔 보여주는 큰 경기 때만 보여주는 탑로프에 앉은 상대에게 바로 헤드시어스를 감는
엄청난 점프력 보여주었고요. 토네이도 DDT도 좋았고, 무엇보다 이 개인적으로 백바디 드랍이 아나운서 테이블 위로 들어가는 게 경기에 굉장한 전환점으로 느껴졌거든요. 이 장면을 통해서 펜타가 좀 허리 쪽에 공격을 당하면서 잠깐의 히트 구간이 있었습니다만은 경기가 정말 상상을 초월한 장면이 많이 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일단은 저는 2단 페이지 이 코드 브레이커 한쪽 무릎으로 넣는 이 기술이 코드 브레이커가 아니라 컨피던스 브레이커다. 이 기술 이름이 너무 웃겼어요, 개인적으로. 네. 컨피던스, 자신감을 부러뜨리는, 상대방의 자신감을 부러뜨리는 컨피던스 브레이커. 이 기술명이 너무 재밌었습니다. 원래도 2단 페이지가 인디 때도 유명한 기술을 많이 쓰는데 그 기술 이름을, 이 원작자의 이름을 좀 비꼬는 그런 기술 이름이 좀 많았어요. 예를 들면은 락바텀을 이 스피닝 솔로처럼 한 바퀴 돌면서 쓰거든요. 옛날에 그걸 스피닝 드웨인이라고 했나? 그런 식으로 이름을 좀 바꿔서 했어요. 락바텀 했을 때 스피닝 드웨인, 락의 본명이죠. 드웨인 존슨을 반바퀴 돌린다 해서 스피닝 드웨인 막 이런 식으로 기술을 바꿨었는데, 어쨌든 컴피던스 브레이커도 넣고 근데 펜타 브레이커도 버티고 이러면서 둘간에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명승부, 경기 시간 굉장히 낭낭하게 받으면서 굉장한 명승부를 보였고, 보치 하나도 없고 2단 페이지 특유의 그 찌질한 모습, 그리고 이제 선 넘는 반칙하는 모습, 그 반칙도 남들하고는 IQ가 다른 모습. 그래서 한쪽 턴버클 풀었는데 심판이 그 턴버클을 붙이는 동안 자기는 그 턴버클 반대쪽을 또 풀어. 그래서 이제 결국에 심판이 못 보는 사이에 그 벗겨진 철골에 펜타가 데미지를 받아. 그래서 롤업을 했는데 결국에 자기가 벗겨놓은 커버를 심판이 그걸 다시 붙이는 동안 시간이 지체가 되면서 어떻게 보면 2단 페이지도 본인의 업보를 본인이 받는 거야. 그래서 2.9 카운트에서 펜타가 킥아웃 하게 되면서 그 다음 철골 데미지는 본인이 받게 되면서 완전한 업보였죠. 그러고 나서 2단 루프 무려 스프링보드에서 들어가는 멕시칸 디스트로이어 완벽하게 들어갔죠. 2단 페이지가 셀링이 진짜 어마어마했어요. 이 장면이. 아 진짜 최고였습니다. 정말 최고였어요. 이 경기. 저는 이거 진짜 5성 줘도 된다고 볼 정도로 너무너무 재밌는 경기였고, 새삼 느끼는 게 WWE 재밌구나, WWE 이렇게 재밌을 수 있구나 새삼 느꼈어요. 새삼. 그래서 너무너무 재밌었다. 이 경기 정말 오늘의 최고의 경기고, 오늘만이 아니라 그냥 이번 달 최고의 WWE 경기가 아니었나 생각이 돼요. 그래서 앞으로 2단 페이지가 어떤 활약을 보일지 로우에서 정말 감도 안 잡힌다. 로우에서 앞으로 최고의 스타가 될 것 같다. 2단 페이지 개쩐다. 펜타가 잘하는 건 우리 다 알고 있었는데 이 NXT에서 콜업된 뒤로 2단 페이지가 오늘 제대로 보여줬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오늘 메인 로스터만 보는 사람들한테서 눈도장을 제대로 찍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2단 페이지가 정말 미즈의 상위 호원이란 걸 완전히 증명한 것 같아요. 진짜 너무너무 좋았어요. 정말 2단 페이지의 오랜 팬으로서 너무 기쁩니다. TNA 때부터 정말 응원했는데 제대로 보여줬다. 조시 알렉산더의 선택은 틀렸고 2단 페이지의 선택이 맞았다. 보여줬다. 이렇게 보여지고, 여성 태그팀 챔피언십 페이지하고 브리벨라 그리고 이레지서블 포시즈 간의 경기인데, 이 36일 차에 3차 방어전, 레슬매니아 감동의 컴백 후에 스맥다운에서 방어전을 2번이나 했고요. 이번에 3차 방어전 했는데 진짜 재앙과도 같은 경기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페이지가 이제 목 부상이 있었잖아요. 그 목 부상, 사샤 뱅크스가 하우스쇼에서 목을 발로 차서 목이 바로 뽀도독 해가지고 잠정적 은퇴였고, AEW에서 재활을 한 뒤에 이제 WWE 컴백을 하고 이제 레슬매니아에서 감동의 챔피언 등극했는데, 문제는 경기 중간에 이제 히트 구간, 자신이 당해야 되는 기나긴 시간을 좀 접수를 좀 너무 자신을 많이 보호한다? 적어도 턴버클에 앞면에 부딪히는 장면에서는 뭐 그래도 턴버클에 머리가 닿긴 닿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접수를 한다던가 뭐 그런 게 있으면 좋은데 안 닿아요. 턴버클에 머리가 안 닿고, 킥 같은 것도 안 닿아요. 킥 같은 것도 자신의 몸에 닿지 않게끔 자신을 너무 과잉 보호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심정적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이런 히트 구간을 그럼 하지 말던가. 좀 설득력이 너무 없었고 염력 레슬링 좀 보기 힘들었다. 그렇다고 이제 브리의 컴백 구간이 그만큼 시원한 사이드를 줄 것 같지가 않은 게, 브리도 시전이 안 좋잖아요. 걱정이 많이 됐는데 의외로 브리가 컴백 구간이 상대방을 휩쓰는 구간이 나쁘지 않았는데, 경기 결과가 저번에 롤업 반칙성이었다. 너네 너무 뽀록으로 이겼다. 이 레지서블 포시즈의 주장은 그거였거든요. 너희 너무 치사하게 이겼어. 이번에 한 번 더 해 이거였는데, 이번에 이제 브리벨라가 엉덩이를 발로 밀어주면서 더블팀 롤업으로 이깁니다.
합체 롤업으로 이겨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 레지스터블 포시즌은 또 억울한 거야. 그래서 이게 이 둘 간의 경기가 3차전에 열릴지도 저는 좀 기대가 되고요. 그러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 덩치들 상대로 얘네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피니셔를 넣고 싶은데 얘네를 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롤업으로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더블팀 롤업 프롬 헬로 승리를 거두는 모습이었고요. 정말 이 말도 안 되는 실수들이 많이 나오면서 이 경기 정말 오늘의 최악의 경기로 부족함이 없었다. 오늘도 기대한 만큼 정말 구린 경기를 보여준 여성 태그팀 매치였습니다. 그래서 뭐 여성 경기가 너무 많아서 걱정했는데 한 경기는 그냥 대충 1, 2분 만에 끝나버렸고 오프닝 6인 경기는 예상대로 그래도 나쁘지 않았고 여성 태그팀 경기는 각오했던 만큼 구렸다. 그래서 마음의 준비를 해서 볼만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성 합체 롤업은 납득이 갔어요. 그니까요. 저도 뭐 납득이 가긴 했습니다. 오늘의 메인 이벤트 남성 태그팀 매치인데 저는 이 스트릿 프로핏이 그래도 로우로 이적한 만큼 그래도 비전이 의미 없는 챔피언십 기간을 이어가고 있는 만큼 왜냐면은 35일차인데 첫 방어전이에요. 이렇게 챔피언으로서 의미 없는 기간을 보낼 바에는 그냥 뱉어라. 스트릿 프로핏이 오늘 이길 것이다. 좀 이렇게 예상했는데 오늘 유일하게 이 경기만 제가 예상이 틀렸어요. 오늘 그래서 챔피언십 변동이 결과적으로 없었고 그래서 중간에 경기를 포기하고 런을 치려다가 잡히는 장면 재밌었고 이 둠스데이 블록버스터로 3카운트를 많이 따냈던 이 스트릿 프로핏이고 무엇보다 이 방송이 11시 안에 끝날 거라고 초반에 생각했기 때문에 이 11시를 간 넘어서 이 기술이 터졌거든요. 둠스데이 블록버스터가. 그래서 챔피언 바뀌는 거 아니야? 이랬는데 이걸 버텼어요. 이걸 버텼고 이 브레이커의 난입도 이겨냈는데 경기 결과가 다소 좀 허무하게 마무리된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로건 폴이 장 외에서 몬테즈 포드한테 너클샷을 때리는데 원럭키 펀치를 너클로 때리면은 이거를 3카운트를 벗어날 재간이 없잖아. 그러면은 파트너인 안젤로 도킨스가 끊어줘야 되는데 안젤로 도킨스가 뜬금없이 너클샷을 때린 로건 폴한테 토페콘 힐로를 넣어요. 근데 그것도 시전이 되게 스티프하게 길로틴 레그드랍처럼 로건 폴 목 쪽에 들어갔는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되면은 안젤로 도킨스랑 로건 폴은 그 경기에서 아웃이잖아. 스스로 아웃인데 문제는 안젤로 도킨스가 이 너클샷 맞는 걸 못 본 거야. 왜냐면 몬테즈 포드에게 등지고 있어서 이 너클을 쥔 주먹을 못 봐가지고 몬테즈 포드의 핀폴을 끊는 것보다는 이 경기에 개입을 한 로건 폴을 공격하는 거에 집중이 되면서 이런 디테일이 좋았죠. 안젤로 도킨스가 너클샷인지 몰라서 이 토페콘 힐로를 뛰게 되면서 오스틴 시어리가 커버하는 거를 막아줄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은 너클샷인지 몰랐으니까. 이 몬테즈 포드가 3카운트를 내줄 줄 몰랐으니까 그게 허무하게 끝납니다. 저번 로우에도 이 몬테즈 포드하고 안젤로 도킨스가 사인이 안 맞아서 살짝 불화가 있었어. 말싸움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둘 간의 사인이 안 맞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오늘의 메인 이벤트가 이렇게 패배하게 됩니다. 스트릿 프로핏이 패배했고 챔피언 팀은 첫 번째 방어전을 성공했고 그 뒤에 또 브론 브레이커가 뒤풀이를 하면서 스피어로 상대방을 계속해서 처벌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면서 결국에 이 태그팀 챔피언십도 방어를 해냈어요. 그래서 비전이 계속해서 본인들의 위상을 이어나가고 있는 장면으로 오늘의 세러데이 나잇 메인 이벤트 경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쇼가 나쁘지 않았어요. 남성 태그팀 매치도 나쁘지 않았고 첫 번째 여성 6인 태그팀 매치도 나쁘지 않았고 무엇보다 남성 인컨십이 너무 좋았습니다. 남성 인컨십은 정말 이 근래에 본 WWE 경기 중에 최고였어요. 앞으로 정말 WWE가 재밌을 수 있다는 희망을 다시 한번 준 것 같고 사실 저는 요즘에 AEW도 중계하는 입장에서 드는 생각이 남성 태그팀 매치도 사실 나쁘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 챔피언십이 너무 안 열리는 게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 AEW를 보면서 AEW는 너무 많이 해서 문제긴 한데 위클리 쇼에서 타이틀쇼를 좀 자주 하면 어떨까. 인컨십 물론 많이 합니다만은 이 남성 태그팀 챔피언십도 35일 만에 처음 열렸잖아요. 그러니까 좀 챔피언십을 좀 자주 해서 이 위클리 쇼의 밸류를 높이려면은 챔피언십으로 올릴 수밖에 없다. 챔피언십을 좀 위클리에 많이 열어서 어쨌든 PLE는 PLE대로 많이 잘 팔리잖아요. 그리고 이제 챔피언십의 변동을 PLE에서 많이 주면 되는 거니까 이제 좀 위클리 쇼에서 챔피언십을 많이 치르면 그래도 좀 경기가 좀 볼만해지고 우리가 위클리 쇼를 봐야 될 이유가 또 많이 생기고 그래서 좀 재미가 그런 식으로 좀 올라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 AEW를 보니까. 그래서 오픈 챌린지도 좀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이 35일 만에 첫 방어전 할 바에는 챔피언십이 좀 자주 했으면 좋겠다 개인적인 바람이 있어요. 이단 페이지가 WWE 흥미 떨어질 때마다 MSG를 잘 쳐줌. 그러니까 이단 페이지가 오늘 정말 최고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저는 이단 페이지 너무 좋습니다. 앞으로도 이단 페이지는 정말 최고의 힐로 자리매김할 것 같아. 얘는 앞으로 선역을 하면 안 돼요. 그냥 이 계속 감초 악역으로 나중에 진짜 몇 년 뒤에는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른다 생각해요. 저는 이단 페이지 진짜로 정말 최고의 자리까지 가도 될 거라
생각할 정도로 정말 2단 페이지 너무 최고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다음 주말 클래식 이탈리아는 넷플릭스를 통해 또 제가 중계하니까요. 그날도 끝나고 바로 리뷰해보는 시간 갖도록 할 테니까 그날 그 늦은 새벽 아침 함께 해주신다면 너무나도 영광스러울 것 같다. 굉장히 감사할 것 같다. 이렇게 또 생각이 돼요.